배우 이순재 씨의 소속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전 매니저가 배우의 사적인 일까지 했던 부분도 인정했습니다. 계속된 갑질 논란 공방이 공식 입장을 통해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사건 반장에서 짚어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머슴처럼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이순재 씨의 전 매니저. 후속 보도가 나왔네요. 예, 어제 SBS 저녁 8시 뉴스에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 그동안 허위 사실인 것처럼 좀 이렇게 입장을 냈던 이순재 씨 측에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이번 계기로 매니저들의 부당 대우가 해소되길 바란다라는 다소 조금 달라진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SBS 8시 뉴스 측에서는 보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순재 씨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동안 김 씨의 가족 심부름은 2달에 한 3건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는 않았지만 2달에 3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일상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첨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는 안 됐지만 방송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순재 선생님이 가족들이 해외 거주, 자식들이 좀 해외 거주로 자식들 도움을 좀 못 받는 상황에서 생긴 문제다라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어쩌면 지인들도 인정을 한 거죠. 근데 김씨 측에서는 그런 거죠. 처음에 이제 본인이 마치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 억울함을 표시를 하면서 쉽게 사과했으면 쉽게 끝날 일을 왜 이렇게까지 만드냐. 난 또 다른 녹취록, 또 다른 증거까지 있는데 라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순재 씨 측의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책임을 느낀다라고 입장을 바꿨는데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은 지금 소속사 측에서 최초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이순재 씨는 어제 일단 그 전 매니저 김모 씨를 만나서 사과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그 전 매니저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보도 후 연락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느냐. 아직 진실 논란, 공방에 대해선 아직 불씨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순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뉘앙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나는 살면서 법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또 어쨌건 원인 제공도 우리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리고 전 매니저의 바람을 들어줄 용의가 있다. 이 정도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은 이순재 씨가 어찌 보면 그간의 관련된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다가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한 태도에서 이제 무언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태도가 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일환이 아닌가 일단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 사건을 다룰 때 처음에는 7월 2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이순재 씨 측에서 예고를 했었다가 이순재 씨의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속사를 통해서 공식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특정 언론사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에는 데뷔 후 처음 이런 일을 당해서 나는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은 마음에 원칙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안 하겠다라고 했고 소속사 측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배우의 입장만, 즉 이순재 씨의 입장만 밝히는 것은 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순재 씨 측의 입장은 어떨까 궁금해지는데요. 전 매니저였던 김 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나요?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또 반박도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전 매니저들이 이제 나이도 많고 또 건강도 썩 좋지 않은 배우자를 배려해서 그런 일을 먼저 나서서 했기 때문에 이제 아내도 도움받는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분리수거 쓰레기를 내놓거나 뭐 옷 수선을 맡기거나 또는 집에 들어올 때 생수통을 뭐 나르거나 아니면 이순재 씨를 촬영 장소에 데려다주는 길에 이제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일들은 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좀 과장됐다는 말도 하는데요. 머슴살이나 갑질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런 일들은 있지 않았다. 특히 뭐 청소, 빨래, 설거지를 시킨 일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이 전 매니저였던 김 씨가 문제를 삼았던 게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4대 보험 미가입뿐만 아니라 계약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로드 매니저로 이제 채용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로드 매니저의 계약서를 쓰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계약서 작성 자체가 없었고 일단 소속사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무실 이전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계약서 작성이 누락됐다. 근데 사실 계약서 작성은 좀 기본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변명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아까 4대 보험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로드 매니저 업무 자체가 워낙 시간이 배우들이 들쑥날쑥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뭐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4대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프리랜서 개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서는 우리의 실수지만 4대 보험은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미가입된 게 맞고 급여 부분도 업계 평균 수준은 줬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따지자면 대기 시간 포함해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일을 했다. 근데 계속 강조하는 게 배우 촬영 중 대기 시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소속사 입장에서는 근로개혁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대해서는 모두 소속사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이다. 배우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히고 있고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문제는 제가 봐도 소속사의 책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당 해고가 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사실 지금 소속사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보드 차트에 대한민국의 어떤 노래들이 석권을 하고 오스카상을 다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문화가 전 세계에서 1등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어떤 그 열악한 처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고요. 소속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이런 어떤 4대 보험을 요청하고 이 배우자와 관계의 신뢰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 사람과는 계속 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서 계약을 해제했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을 맺어달라고 얘기하고 4대 보험을 요청하는 것이 과연 부당한 요구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이것을 과연 소속사가 신뢰관계를 깨어진 탓을 오로지 그 매니저에게 돌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소속사의 어떤 정당한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종합을 해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소속사와 이순재 씨 측의 얘기도 좀 달랐습니다. 소속사에서는 엄정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자 이순재 씨 본인은 법적인 문제까지 갈 생각은 없었다라고 여기서부터 태도가 달랐는데 그럼 오늘 입장문 통해서는 이 상황이 정리가 된 건가요? 소속사의 입장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원인은 뭐 다양하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 배우와 로드 매니저 사이에 어떤 공과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상처 입은 그 로드 매니저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전 매니저 김모 씨가 나에게는 녹취록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순재 씨 측에 조금 달라진 공식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일단은 전 매니저 김 씨는 보도는 지금 내가 실제로 겪었던 것보다 훨씬 순화돼서 나간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녹취록도 있다. 사과하면 갑질해서 사과를 하면 쉽게 끝날 일인데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상황이라 일단 상대방의 대응을 보고 나도 대응 여부에 대해 고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일단 이순재 씨 측에서 입장 표명은 나왔지만 실제로 그 뒤에 이 전 매니저 김 씨와 이순재 씨 혹은 소속사와 만나서 어떤 방식의 해결을 모색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무언가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큰 사실을 좀 축소하려고 생각한다는 그런 느낌을 만약에 전 매니저 김 씨가 받게 된다면 네. 이 김 씨 측에서 오히려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태우고 있는 태도를 보면 그렇게 읽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암암리에 있었었잖아요. 이 부당한 뭐 고용 또 근로 계약에 있어서의 허점들을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이 연기학원과 기획사 실태를 조사한 이 고용노동부의 발표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특히 해고
즉 부당 해고인지 여부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 있죠.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사건의 경우에 우리는 5명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해고 금지 규정이 적용 안 된다라는 주장을 회사가 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해석해 보면 꼭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연기 학원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그 매니지먼트 회사,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회사가 대표도 동일하고 또 건물도 동일하고 그 외에 업무도 사실상 같이 행했다. 그렇다면 이걸 나눠서 볼 게 아니라 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금지 규정에 적용되는 그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결국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나누어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한 몸으로 보아서 적용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로 배우 이순재 씨를 둘러싼 의혹과 또 양측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